여러분, 요즘 흔히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나 너무 게으른 것 같아. 다들 잘 사는 것 같은데 난 아닌 것 같아. 관계에서 항상 끌려다녀. 이건 저도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요. 이런 말들은 겉으로만 보이는 말들일 뿐이고 진짜로 해결되는 말들은 따로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자주 헷갈리는 게 딱 이 3단계 구조입니다. 겉으로 하는 말들, 그리고 그 밑에 마음에 숨겨놓은 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행동에 필요한 말. 대부분은요, 이 가운데 단계, 마음속에 숨겨놓은 말까지 가지도 않고 이 겉에서 맴돕니다. 왜냐하면 밑에까지 내려가는 게 불편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 필요한 생각, 행동까지 가기도 전에 잘못된 방향으로 가버립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냐? 다음 예시를 통해 확인해 보시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내가 원하는 삶,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께 제가 왜냐고 여쭤보면 그냥 취향이었던 것이 없다,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운데 2단계, 마음속에 있는 말들까지 들어가 보면 다음과 같은 말들이 숨어 있습니다. 무언가 좋아하는 것, 원하는 것들을 찾아도 그게 진짜 내가 원하는 건지 확신이 없어서, 나는 해낼 수 없을 거라는 자기 의심이 들어서, 혹은 그냥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만 살아와서, 원한다고 말하면 책임지고 행동해야 할까봐. 만약에 이런 마음속에 있는 말들을 모르고 겉에서 맴돈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진짜로 마음에 들 만한 무언가를 계속 찾아 떠다니거나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을 거예요. 어차피 발견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하니까.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자기 자신의 불편함을 감수하기로 선택하고 스스로를 성찰해 나간다면, 자기 탐색을 해 나간다면요, 결국에는 이런 행동에 다다릅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자. 작은 것들부터 해서 안전하게 확장해 나가자. 내가 그동안은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 가야 한다는 말 듣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제는 남들이 하라는 말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 어떤 모임도 나가보고 좀 능동적으로 행동을 설계해보자. 이게 바로 3단계 말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2단계를 거쳐 3단계까지 내려왔다면 절대로 그 겉엔 말에서 맴돌 수가 없을 겁니다. 또 다른 예시를 한 가지 들어볼게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스스로의 의지가 굉장히 약하다고 말한 분이 계셨습니다. 뭐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왜냐고 여쭤보면 그냥 게으르다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조차도 2단계 마음속에 있는 말들까지 내려가서 자기 탐색을 진행하게 되면요, 이런 결론에 다다릅니다. 실패하면 자존감이 박살날까봐 쇼폼, 게임 등등의 자기 의지력을 계속해서 분산시키고 있어서 삶의 구조가 직장에서는 그냥 매뉴얼대로만 행동하는 어떤 하나의 서비스직으로 근무하고 있고, 집에서도 그냥 행동 계획, 리스트대로만 계속 행동하다 보니 수동적인 삶의 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딱 느낌이 오시죠? 이 사람은 천성적으로 게으른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2단계 마음속에 있는 말들을 모른다면 그냥 더 열정을 불태우고 동기부여로 나아가고 더 많은 행동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이렇게 가겠죠. 그럼 스스로를 괴롭히게 됩니다. 만약 이 사람이 2단계를 넘어 3단계까지 내려가면요, 실패해도 자기 비난, 자책하지 않는 사고 구조를 설계하고 환경을 바꾸고 와닿으면서도 하고 싶은 능동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등 여러 가지 이 사람만의 결에 맞는 방식으로 그 게으름을 이겨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본질은 누구나 이 1단계 겉에 있는 말들에서 2단계의 마음속에 있는 말들까지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감당해내겠다고 스스로 선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맴돌게 되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하는 고민들을 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 들어보죠. 다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이상하다고 느낀다면 이 사람은 겉으로는 비교가 습관이라서 그렇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지만, 사실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면 내가 가치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나만의 성공 기준이 없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이 과연 나만의 성공 과정 속에 머물러 있는 게 맞는 것인가 하는 자기의심. 이 사람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면 비교 자체가 나쁜 거라고 스스로를 억압하고 외면하게 되겠죠. 하지만 어디에도 비교를 아예 하지 않는 사람은 없죠. 이 사람에게 실제로 필요한 건 스스로에 대한 가치 평가의 비중이 외부보다는 내부, 나를 중심으로 조금 더 옮겨가는 것. 그리고 나만의 성공 기준을 스스로 납득 가능하게 와닿게 만들어내고 그에 맞는 지도를 그리는 것. 내가 그래서 어디쯤 와 있는지 한번 그 과정의 포인트를 짚어보는 것. 이런 방식의 3단계가 필요할 겁니다. 자, 마지막 예시입니다. 다 왔습니다. 관계에서 끌려다닌다면 어떨까요? 이 사람의 경우 겉에서는 본인이 착해서, 혹은 원래 내가 이래서, 혹은 다른 방법을 잘 모르겠어서, 하지만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면 내가 버림받을까봐, 내가 선택하면 타인이 실망할까봐, 내가 인정받지 못할까봐.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필요한 건 관계의 안전을 잃지 않으면서 자기만의 경계 기준을 세우는 것이고, 타인을 거절할 때 스스로 죄책감과 불안함이 든다면 그런 감정, 생각들에 대한 관정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겠죠.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 자신에게서 느껴지는 그 원인 모를 불편함을 감당하기로 선택하지 않는다면 변화할 수 없습니다. 1단계, 겉에 해당하는 말들에 맴돌면서 계속 외면하고 회피하게 되겠죠. 두 번째는 정말 중요한 꿀팁입니다.
불편함을 감수하기로 선택했다면 나를 바꾸려 하지 마시고 나를 둘러싼 환경부터 먼저 확인하십시오. 나 스스로 의식이 분산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은 아닌가? 내가 수동적으로 살아왔을 수밖에 없는 환경은 아니었을까? 인간관계에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남들도 누구나 다 겪고 경험하는 성장통인데도 불구하고 내 문제만으로 생각하면서 스스로 끙끙 앓고 마비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은 아닌가? 과연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했는가? 나를 둘러싼 구조부터 먼저 확인하게 되면요. 아,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내가 잘못 산 게 아니라 이런 구조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관점을 받아들이게 되기도 하고 스스로에 대한 자책, 자기 비난도 줄어들 것이고 그렇게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탐색하고 관조하시다 보면요. 이제는 3단계에 해당하는 나에게 진짜 필요한 생각과 행동이 보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인지 변화가 일어난 여러분은 다시는 1단계로 돌아가기 어려울 겁니다. 이제부터는 자기 자신을 둘러싼 구조부터 능동적으로 설계해 나가시겠죠. 이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하신 여러분이라면 반드시 1단계에만 머물진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